자, 리프 클리닉 레벨 2 24회 문제 푸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차는 아마 레벨 2니까 2학년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역대급일 것 같긴 해요. 24회가 아마 통틀어서 한 5개년 내로 제일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진짜 좀 풀다가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직 혹시 25년에 시행했던 26학년도 수능을 아직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때 뭐 수능 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평이 자자했잖아요. 그걸 좀 대리 체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거의 고3 애들이 느꼈던 그 공포감이 이 정도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회차는 심지어 제가 어떤 회차였냐면요. 너무 어려워서 고3 애들 수능 강의할 때 같이 풀렸었어요. 진짜 어려워. 왜냐면 10월에 한 거라 수능 한 달 남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수능 공부에도 좀 도움 되겠다 해서 풀렸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영어가 어려워진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거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이 틀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진짜 극단적으로 거의 다 틀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원점수는 괜찮아요. 엄청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이건 레벨 2니까 통상적으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예비 고3 이하 학생들이 좀 보고 있을 거라서 아직 수능이 좀 남은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 좀 저렇게 명쾌하게 푸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모자란 게 이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석이 정말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왜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석했길래 저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거는 진짜 복습을 정말 빡세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는 진도 나가는 문제들이 42%, 26%, 44%, 30%, 22%, 46%, 34%, 42%, 36%. 제일 높은 게 46%예요. 심지어 여기 다 담지도 못한 거고요. 몇 개 더 어려운 거 더 있어요. 50%대인 거.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어려웠던 회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해설하는 9문제 이외에 다른 데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트 선생님께 가서 질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속적으로도 공부하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며, 자, 이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7번부터 이제 볼 텐데, 요거 7번이랑 8번이랑 9번이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그나마 9번은 그나마 어떻게든 풀릴 수도 있는데, 8번, 특히 7, 8번이 좀 어려웠을 건데 한번 잘 보세요. All translators. translator는 이제 번역가겠죠. 모든 번역가는 feel some pressure. 뭔가 압박을 좀 느낀대요.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느낀다? 그러면 공동체로부터, 즉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느낀다는 건,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번역은 쌍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번역가가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자 그냥 읽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압박을 느낀다는 건 독자들도 이렇게 번역해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 방향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시면요. 그러면 복습만이 살 길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for whom, 자, 전치사에서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을 위해서 번역가들이 작품을 번역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을 해주는 독자들한테 압박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So, and all, 그리고 모든 translators는 arrive at their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은 해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석, 그 S 붙어서 복수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된 의미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해석된 내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다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착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도착했으니까 해석에 도착했다라는 건 결국 번역을 완료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번역을 그 의미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 건 in dialogue with. dialogue는 대화라는 뜻이잖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석으로 도달한다. 그러니까 번역이 맞춰지는 건 당연히 이 pressure라는 말이 뭐랑 연결됐어요? 이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압박이 대화랑 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석으로 다다른다는 건 독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번역해준다는 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자,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had pretty good Greek. 자, 여기 알렉산더 포프라는 영국의 시인을 가져온 이유가 뭐겠어요? 예시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를 중심 내용으로 쭉 잡아서 내려가겠구나 라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리스어를 꽤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스어 번역하는 건가 봐. 하지만 when he set about 아닌지 하면 막 이제 뭐뭐 하려고 하다, 착수하다라는 뜻이야. set about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착수하다. 그래서 translating Homer's Iliad in the early 18th century, 일리어드라는 이 책을 번역하려고 이제 막 착수했을 때 18세기에 he was not on his own. on his own,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놨네요. 혼자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건 다 같이 했다라는 거네요. 그죠? He had great commentaries. commentary는 이제 논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뭔가 의견들이라는 거죠. 그 to refer to는 참조하다라는 뜻이죠. refer to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글들도 있었고 and translations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and French. 이미 이런 언어들로 번역이 돼 있는 책들도 있었다라는 거잖아. 번역본들도. And of course, he had dictionaries. 심지어 그리스어 사전도 있었고요. So translators always draw on. draw on은 뭔가를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more than one source text.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소스로부터만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거잖아. more than one source text라는 건.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건 결국 혼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고려하면서 한다라고 한 거니까 계속 내려온 거네요. 흐름이. 그지? Even when the scene은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of translation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단어 하나하나 다 모르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중3 학생들 다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번역의 현장이 뭐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even when이니까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a book that is being translated. 번역되고 있는 책으로 혼자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죠. Or even 아니면 심지어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아니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한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that person's a linguistic. linguistic은 언어적인, 언어의란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번역가 얘기한 거죠. 번역가. 그래서 이 번역가의 언어적인 지식은 다 어디서 발생한다? From lots of other texts and other conversations. 자, 다른 텍스트랑 다른 대화에서 온다고? 대화는 여기서 이미 설명했고 텍스트는 한 개 이상이란 거 여기서 이미 설명했네. 그러니까 하나로만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And then his or her idea of the translations proposed. 해서 이 번역가가 번역을 하는 목적에 대한 생각 자체가 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The expectations of the person or people it is for. 그 번역본이 누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번역본을 위한 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expectations가 기대? 저 pressure랑 같은 말이었네. 됐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계속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센스는 관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념, 관점에 따라서 보면 빈칸한다. 그럼 두 관점이라고 한 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두 개. 그지? 그러니까 계속 중심 내용이 타고 내려왔어야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자 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번역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독자를 헤아리고 독자의 니즈에 맞춰서 해내는 공동의 집필 과정이다 라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번 모든 번역은 crowd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군중이죠.
다 같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 떡하니 써있네. Not on his own. 그럼 not on his own이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crowd랑 같은 말이네.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Translation is born because of uncertainty. 번역본은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이게 번역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불확실성이잖아. 그러니까 번역은 외국어로 돼 있는 책을 읽고 싶은 그 해소 욕구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건데 지문의 주제와 전혀 무관하죠. 왜? 지문에서는 번역 자체의 목적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번역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한 거지. 그지? 자, appeal은 여기서 여러분, 자, 이거 3번 한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매력이란 뜻이에요. 매력. 그래서 of a translation, 번역본의 매력은 누구의? 청중들. 그 번역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있다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번역본이 갖는 매력은 누구에게 좌우된다? 청중에게 좌우된다라는 거야. 어떤 번역본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누구의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쌤 그러면 어쨌든 청중들의 압력이니까 3번도 되지 않아요? 라고 실제로 물어본 친구가 있었었는데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번역본의 매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번역에 결국 이 매력을 느끼려면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여야죠? 번역의 결과죠. 그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으로 느끼려면 청중이 일단은 들어서 청중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번역본의 그 매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번역이 기본적으로 떻게 이루어지냐, 번역을 어떻게 하냐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한 1번을 얘기하지 여기서 그 매력, 즉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모든 훌륭한 번역은 다 빈칸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완전 제로에서 출발한다. 자, 헛소리죠. 틀렸고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번역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교감과 교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와 audience 청중은 imprison이 prison 감옥이잖아. 갇히게 하다라는 거야. 올가 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갇히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랑 청중이 저희 번역가들 못 살게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 사람을 올가맨다라는 뜻인 건데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프레셔를 부정으로 서술해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올가매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번역을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5번도 그래서 극단적인 부정 서술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 지문의 내용은 그냥 헛소리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적이 없죠. 무관하죠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중심 내용 그리고 지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죠. 제가 늘 리프 클리닉 때도 얘기하고 정규 수업 독해 때도 매번 얘기하겠지만 이걸 안 하면 진짜 여러분들 지금 수능 세대에서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저는 요즘 계속 부쩍 느끼는 건데 아마 거의 마지막 수명까지 온 것 같아요. 조만간 수능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가 이젠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뭐 그냥 읽었을 때 느낌상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풀면은 수능 그래서 이번에 수능 때 선배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 대충 비비다가 공부 하나도 대충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 8번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지금 이거 틀렸든 맞았든 나는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귀찮아하지 말고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해보세요. 먼저 판단을 해보고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해보세요. 자, 이것도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하나의 답으로 귀결해 보겠습니다. 정답률 26%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some people argue that. 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There is a single 하나의 논리적으로 consistent 일관된 개념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독서로 알려진 이 우리 추상적인 개념이
그냥 독서, 리딩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로 딱 논리적으로 계속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라는 건데 that can be neatly는 깔끔하게 그래서 깔끔하게 set apart from은 뭐뭐와 분리되다라는 뜻이겠죠. apart 떨어지는 거니까 set apart from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책으로 하는 다른 것들이랑 깔끔하게 분리돼서 떨어져서 독서하면 딱 뭐라고 하면서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럼 일단은 소재는 독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해서 좀 느낌 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부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을 뒤집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했겠구나라고 눈치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 조금 동선이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독서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좀 더 뭉개서 좀 더 구분이 모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봐. 지금 서리법으로 물어보고 있죠. 정말 과연 진짜 그렇게 간단할까?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걸 깔끔하게 분리된다는 건가? 여러분 서리법이라는 게 결국 서리법으로 이렇게 의문문을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려고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잖아요.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념 반박이 맞구나 확신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물음표를 보자마자 독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구나 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걸 중심 내용을 잡았어요. 이렇게 한 친구들 있으면 대박이고요. 제가 독해 수업하면서 몇 번 강조한 적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을 듣고 맞다 이거 배운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됐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복습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때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래요. 생산적인 방식이란 말 자체는 긍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적이라는 건 필자의 주장과 동일한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떨어져서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려오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되죠. 프로덕티브는 좋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owing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야. 뭐뭐 때문에. 중학교 때 외운 적 있을 거예요. 내신하면서. Family resemblance는 유사성이라는 뜻이나요. family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에요. As Ludwig, 저게 그 유명한 국어 비문학 독서에 많이 나오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Used the phrase는 이제 저거 family resemblance 가리키는 거야. 이 문구를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것처럼 빈칸하대요, 독서가.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 trait는 특성이란 뜻이죠. 뭐 없이 공통으로 하나의 정의를 지어주는, 규명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지 않은 채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싱글이 저 싱글이잖아. 근데 그 without이라며. 오케이, 그럼 내려온 거 맞네. 그럼 독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이 그럼 계속 이어지겠네. consequently는 뜻이 뭐니까 결과적으로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뒷받침해서 쭉 나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저는 딱 여기서 눈치를 채고 일단 이걸 답의 근거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한번 이제 손질을 가봤죠. 1번 An active process that encourages flexible thinking. 이거는 그냥 일단 손질을 좀 써보고 갈게요. 제가 슬라이드 넘겨야 돼서 쓰는 거라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조금 더 도와주는 하도록 하도록 좀 도와주는 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적극적인 과정이래요, 독서가. 유연한 사고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2번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that belong together. 함께 속해 있는데
되게 헐겁게 관련이 있는 여러 행동이래. 서로 같은데 소속된 헐겁게 연결된 여러 행동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3번 acquired 후천적인 배워서 습득한 거 얘기한 거죠. Skill and not something that one is born with. 그 독서는 그러니까 후천적인 기술이라는 뜻이죠. 배워서 아는 기술. 자, 4번 collection of activities in which many other opinions interact. 다른 많은 타인의 의견이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총체, 콜렉션이니까. 5번 A safe territory, 안전지대, 안전영역이래요. To relieve a sense of separation from the world. 정관사 더 썼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줄여주는 안전지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느낌을 줄여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독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찾아야 되는데 얘랑 여 둘은 그냥 독서 자체를 얘기해서 독서가 얼마나 우리한테 효용성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줄여준다고? 이건 그냥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이점인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독서의 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독서 자체가 특성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정의가 하나로 규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135는 일단 무조건 탈락이고, 4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막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활동의 총체? 그러면은 타인의 의견이 상호작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무조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 그리고 소속된 헐겁게 연결되니 좀 뭔가 조금 추상적 서술인 것 같아요. 좀 와닿지가 않죠. 이 헐겁게라는 말이 뭔가 여기서 확실하게 100%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뒤에서 이해를 해야겠다. 왜냐면 빈칸이 거의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풀리게 안 했을 거 아니야. 출제하신 선생님도 심지어 정답이 26%인데 이거 안 찾고 대강 뭐 2번이겠지 하고 때려 맞춘 건 그건 로또 학원 그 로또잖아. 찍은 거잖아. 이거 답의 근거 명확하게 잡았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135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이것만 서리법에서 이것만 출연했을 뿐인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겠구나라는 걸 잡기만 했는데 바로 선지가 두 개로 귀결돼 버렸죠. 그리고 2번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게 느껴지고요. 왜냐면 타인의 의견이 상호작용한다는 게 독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건 조금 이건 그냥 사람들끼리 독서를 통해서 교류한다는 건데 이게 독서의 정의랑은 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겠죠. 자, efforts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하는 노력은 are destined. destiny가 너네 운명이잖아. be destined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운명이다, 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실패할 수밖에 없대. 구별하는 게 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없거든. 똑같은 말이지. Because there is no agreement on what qualifies, qualify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죠. As reading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맨 처음에 뭐가 독서냐라고 자격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합의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는 하자라고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려고 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요소가 없다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은 밝혀내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Where the border lies, border는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경계가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수록 between reading and not reading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지금. The more edge cases, edge가 뭐예요? 모서리, 뾰족한 부분 이거죠. 그럼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래서 예외, 그러니까 우리 소위 수학에서 얘기하는 발레죠, 발레. 이게 틀렸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will be found to stretch. 그래서 계속 발견될 겁니다. 뭐 하도록? stretch the terms. 그 term은 용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the term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용어? 독서라는 개념이잖아. 독서야, 독서. 그래서 이 용어에 flexible,
유연한 경계가 더 스트레치, 더 뻗어져서 확장될 거래.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계가 모호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독서라고 인정될 수도 있구나라고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Thus, it is worth attempting to collect together. 그래서 따라서 다 모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고 시도하는 게 가치 있대요. worth ing 중딩 때 배운 거.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이런 독서의 exceptional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이라는 게 바로 이 flexible이랑 같은 말이죠. 예외적인이란 거. 그거를 한데 다 모은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into a single forum, 하나의 포럼으로 우리가 독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로 다 한데 모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같은 말 내려온 거죠. 그래서 on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그래서 요 one은 이 그 attempt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어떤 걸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the challenges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ies. boundary도 역시 border랑 마찬가지 경계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어디서 독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확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난관, 어려움을 강조할 뿐이라는 거죠. 이걸 겨우 다 모아서 한데 놔서 예외적인 걸 하나에다 놓고 다 같이 통일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뭐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라는 거잖아. 챌린지니까. 페이랑 같은 말이네 이거 지금. 타고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the attempt mov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너네 스펙트럼 뭔지 알잖아.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그렇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스펙트럼은 항상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쭉 말 그대로 그냥 그 스펙트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서로 그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거잖아. So that is 심지어 expansive하대. 확장적이래. 계속 뻗쳐 나간대. flexible랑 같은 말이잖아. accommodate는 여러분 수용하다라는 뜻이야. 다 받아들이는 거. 들어오면 다 들어오세요 하는 거. 그게 accommodate예요. distinct는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이런 뜻이죠. 서로 다른 독서 활동을 다 충분히 수용할 만큼 되게 폭넓은 스펙트럼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헐겁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서로 같은 데 소속됐대. 여기 있잖아. A single forum. 같은 데 belong to. 얘가 belong together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에다 모았잖아. 그래서 다 같이 속해 있는 건 맞아. 근데 헐겁게라는 말이 그렇지. flexible. 얘가 looselly인 거잖아. 왜? 유연하다는 건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벨트 늘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flexible이랑 loose랑 같은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던 거야. 타인의 의견이 상호작용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얘기한 거잖아. 독서를 통한 교류. 뭐 독후감 모임을 갖는다든가 뭐 그런 걸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더 쉬울 거고요. 그런 교류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lexible을 loose랑 연결하고 이 single forum을 뭐랑 연결했으면 belong together랑 연결했으면 그냥 답이 2번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풀었을 때 되게 수학처럼 되게 깔끔하게 풀렸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라도 그냥 감으로 느꼈을 때 그냥 이건 거 같지 않니 얘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 있어요? 단 하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읽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family resemblance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집에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막 있는 사람들은 자 닮기는 했죠. 닮았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loosely 헐겁게랑 연결되는 거죠.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헐겁게 서로 관련이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패밀리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만 알았어도 솔직히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독해하면 이런 게 갖는 함축적인,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유사성이라는 거죠.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좀 멀리 보면 대강 비슷해 보여서 다 같은 가족처럼 보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8번 문제를 끝내봤고요. 자, 9번은 그나마 조금 쉬운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놓고 좀 얼떨떨하게 맞은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게 다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막상 또 독해는 정확하게 안 된 것 같고 그런 친구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독해가 들락말락하거든요. Weber, 그러니까 베버예요, 독일 말로. 자, Weber's law concerns. concern 앞으로 뒤에 또 나올 건데요. concern은 여러분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concern이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고 concern 하면 맨날 걱정, 우려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연관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로 쓰면. The perception은 인식이란 뜻이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알게 되는 거. Of difference,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베버의 법칙이. 제가 과학을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마 베버의 법칙을 통합과학이나 이런 뭐 물리 이런 데서 배운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티뮬리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스티뮬러스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알겠죠? to니까 그래서 복수형 쓴 거예요. 자극이란 뜻이죠. 두 자극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 관련 있는 게 베버의 법칙입니다. It suggests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detect는 감지하다, 검출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알게 되는 거. 1mm difference, 1mm의 차이점을 감지하지 못할 거래.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466 and 467 millimeters in length. 466, 467mm 길이에서는 그 1mm 차이가 안 느껴질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똑같은 1mm인데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그러니까 2mm랑 3mm는 또 하면은 잘 얘보다는 훨씬 더 감지하기가 쉬워질 거다라고 서로 비교 대조되고 있죠. 그지?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잘 되려면 디텍트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절대적인 숫자가 일단은 좀 작아야 되네. 일단 이건 잡았죠? 그지? another example이네. 자, 여기서 그럼 공통점만 잡으면 되겠지. This principle, 이 베버의 법칙의 또 다른 예시는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이 light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light 여러분 동사로 쓰면 빛을 비추다잖아요. light, lit, lit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촛불이 불이 붙여졌을 때 an otherwise dark room, 만약에 촛불이 안 불어졌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촛불이 켜지지 않으면 완전 어두웠을 방에 하나 딱 키면 딱 눈에 보이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크룸은 얘들아 여기 1이지. 다크룸을 뭐로 이해했어야 돼? 이 다크룸을 어둡다는 건 촛불이 없다는 거지. 이 다크를 0으로 봤어야지. 그러니까 1과 0일 때는 디텍트가 된다라고 돼 있지. 하지만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작을수록 디텍트가 된다고 써 있네. 됐지? 이제 공통점 잡았어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라고 해서 하나의 그냥 뭐야?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전 특히 과학을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noticeable은 알아차릴 수 있는 이고요. just는 겨우란 뜻이에요. 여기서 겨우. 겨우 조그맣게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는 이 JND가 varies 다양하대요.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뭐의 기능에 따라 다양하대. 이 자극, 시그널이랑 스티뮬리가 같은 말이지. 이 자극의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있잖아. 기본적인 절대적인 강도가 약하면 식별이 쉽고 너무 세면 어렵고. 자,
이거 풀 때 특히 비문학에서도 꿀팁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읽고 내려가면 암기해서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럼 여러분 시험지 옆에다 여백에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서로 커. 그러면 식별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서로 낮으면 식별이 쉽다. 이거 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고 풀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은. 자, 이렇게 쓰면서 푸세요. 저도 쓰면서 풉니다. 이렇게 헷갈릴 것 같으면. For example, the JND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s. 훨씬 더 조용한 소리보다 큰 소리에서 JND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JND가 크다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매우 큰 자극이니까. 아, 매우 큰 자극이니까 식별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JND가 그러면 JND가 높다라는 건 식별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이런 서로 반대되는 관계죠, 서로. When a sound is very weak. 이러면 weak니까 당연히 JND는 뭐 하겠어요? 되게 낮겠죠.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그래서 어떤 소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식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Even if it is barely louder. barely는 거의 뭐뭐 않는다. 그러니까 찔끔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거의 크지도 않은데도 식별이 된다는 거죠. When a sound is very loud,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그래서 엄청 소리가 클 때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식별을 하려면, 그러면 it has to be much louder. 그럼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1로는 식별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죠. Thus, Weber's law means that it is harder to distinguish. 여러분, 빈칸 추론 풀 때 앞에 이런 부정어, 함정 조심해야 돼. 식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구별하다니까 distinguish. 자, 그럼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게 식별하기 어렵다. JND가 크다랑 똑같은 말이네. JND가 크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소리가 매우 크다라고 할 때라고 하면 되겠네. 끝. 요거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two samples. When those samples, if their measurement units are not clearly determined. 측정 단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밀리미터로 할지 센티미터로 할지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JND는 측정 단위의 통일이 아니죠. As long as both rely on human measurement and judgment. 그래서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그 대강의 어림잡는 추정을 얘기한 게 아니죠.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As a researcher's observation method has any little 뜻 찔끔, 그러니까 variation 변화가 거의 없대.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의 관찰 방법이 변화가 거의 없이 항상 거의 동일하대. 맨날 똑같대. 맨날 똑같아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극이 서로 둘 다 세냐 둘 다 약하냐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역시 말이 안 되고요. When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the stimuli. 자극이 더 둘 다 뭐 할 때 크고 강할 때 끝. 4번. 요거밖에 없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답인 게 딱 하나밖에 안 느껴진다고. 자극과 관련된 게 이거 하나거든. 다 개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푸는 건 쉬우니까 봐봐. 정답률 44야 또. 근데 이런 거 어디 좀 기시감 느껴지지 않아요? 국어에서 기술, 과학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국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이제는 국어처럼 나오고 있다는 거야, 영어가. 옛날에는 그냥 지문만 읽으면 읽히게 하고 맞추게 해줬는데 이제는 문제를 제대로 추론해서 풀게 만들고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Where they belong to thoroughly. thoroughly는 철저히 through 아니야. thorough야. 그러니까 완전히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른 범주, 분류에 속해 있다. 야, 그럼 상식적으로 그럼 자극이 서로 다른 범주에 있다고 하면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측정 단위로 해보자. 얘는 밀리미터고 얘는 센티미터면 그럼 차이가 되겠어? 아니면 밀리미터, 센티미터는 그럼 똑같은 길이 재는 거니까 범주가 다르야 했잖아. 그럼 얘는 밀리미터라고 얘는 데시벨이라고 해보자. 그럼 측정이 가능하겠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5번은 그냥 멍청한 소리잖아. 이건 미친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우습게도 놀랍게도 5번을 한 사람이 생각보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느낌으로 그냥 뭔가 단어들 보이는 걸로 대강 조합해서 때려 맞춘 거죠. 심지어 때려 맞추지도 못했죠. 때려서 틀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빈칸의 지옥이 끝나서 이제 드디어 끝났다 했는데 순서별 문장 삽입은 더 지옥이에요. 자, 순서별 보통 10번은 2점짜리 배점 되니까 좀 그래도 쉽게 좀 내주는 편인데 정답률이 30입니다. 그죠? 첩첩산중인 게, 자, 오답률 1위입니다. 22%. 자, 더 심하죠, 얘는? 네, 이번에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theoretically는 이론적으로, 이론상으로라는 뜻이야. 이론적으로. Our brain, 우리 인간의 뇌는 would have the capacity, capacity는 능력이란 뜻이죠. 투부정사는 당연히 형용사로 쓴 거고요. To store all experiences throughout our life. throughout, 내내. 우리가 살면서 내내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하는 능력이 우리 이론적으로 있을 거래. 그렇게 해서 reaching, 자, 콤마하고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DVD 수준이래. DVD라는 말이 또 갖는 함축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DVD, 아마 사실 여러분이 DVD 세대는 아니어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100% 객관적인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모의고사 몇 번만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왜곡에 취약하고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문이 뭐 한두 개였어야죠. 그지? 그런 지문을 딱 기억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렇죠. 이래서 영어는 좀 지문을 많이 읽어놔야 되는 건데, 딱 봐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라는 건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theoretically가 갖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로 would를 뭐로 봤냐면 가정법이니까요. 여러분, would 가정법이잖아요.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런 능력이 없다예요. 반대로 이해하셔야죠. 가정법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끝났네. 그지?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읽었냐 안 읽었느냐가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짓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25년도 수능 때 이거 안 되면 틀렸거든요. 꼭 하세요. 근데 however 이렇게 나왔죠. This theoretical capacity, 이런 이론상의 능력은 offset은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팡 하면서 상쇄된다는 뜻이야. 상쇄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상쇄된 거니까. By the energy demand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골든 리트리버 할 때 retrieve인데 왜? 골든 리트리버 원래 역할이 뭐였어요? 사냥으로 탕 쏘면 가서 물어오는 거였거든. 회수하다, 기억을 해내다, 기억을 떠올리다.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걸 다시 회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고 떠올리는 이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근데 뇌가 터진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 인간의 뇌는 저렇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인간의 뇌를 얘기한 거고, 그럼 DVD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able to recognize the face as the same. 얘다 얼굴에다 정관사 더 박아놨지. 앞에 얼굴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안 나왔는데? 자, 얘 때문에 1번은 광탈입니다. 얼굴이 안 나왔어요. 자, A는 쉽게 떨어졌고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여기 정관사 더는 뭡니까? 자, 이 정관사 더는요, 인간의 뇌 이렇게 얘기할 때 쓴 거야. The body 하면 인간의 신체, the hand 하면 인간의 손, the brain 하면 인간의 뇌란 뜻이야. Develops,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뇌는 efficient, 효율적인 전략을, efficient가 효율적이냐는 뜻이죠. 효율적인이 의미하는 어휘적 의미가 뭡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 그러니까 들이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B 가장 유력하죠. 왜? efficient 하다라는 건 에너지 필요량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취해서 효율적인 방식을 찾았다. 인과 as a result로 연결까지 되고 뇌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B가 거의 확실한데, 자, C의 disability, C도 제거를 하셔야죠. 4, 5번의 답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풀어야 돼. 이러고 그냥 B 하고 풀면 큰일 나. This ability to match what we see with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s.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능력이니까 그럼 앞에서 이 능력이 얘기가 이미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match A with B 뭐랑 매칭시키다 일치시키다 일반적인 우리 기억 시각적 기억 패턴이랑 매치시키는 게 serves. 자 여기서 동사가 얘예요. serves as 하면 뭐뭐로 기능하다. 자동사 쓴 겁니다. 뭐뭐의 기능을 하다. An effective mechanism for optimizing. optimize는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rain performance, 뇌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아낀다. 이거 efficient랑 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general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걸 쭉 하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패턴. 자, 그럼 이제 DVD는 요건 이제 네모 지울게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한 거니까 이렇게 다른 색으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패턴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efficient랑 같은 말 아니야. 패턴을 통해서 걸러낸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먼저 나와줘야 this ability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인과로 연결된 게 맞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shortcuts, 지름길에 의존하게 된다. 자, 그러면 패턴 확실하게 잡혔죠. 지름길. 패턴이랑 같은 말이죠. When we observe it. 됐지. 자, A는 그러니까 무조건 B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When a face, 우리가 얼굴을 관찰할 때 the visual image captured by the eyes. 우리 두 눈으로 이거 정관사 더 썼으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야. 인간의 눈으로 capture, 포착된 이 시각적 이미지가 is highly, 상당히 variable, 변하기 쉬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변적인,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패턴화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It's depending on a point of view, lighting conditions and other contextual, 다른 맥락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르다라는 건 뭐랑 반대말이에요? efficient strategies랑 서로 반의 관계죠. 그러면 variable은 부정어죠 여기서,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 긍정이면 무조건 그 다음에 A지. We are able to recognize the face as the same. 매우 변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얼굴을 똑같이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네. 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러한 능력,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effective면 이거 좋은 말이지. 그럼 이거 부정어잖아요. 근데 this ability라고 하면 이걸 연결해서 가버리면 여긴 또 긍정인데 그건 말이 안 맞지. nevertheless로 해서 긍정 부정을 대립시켜줬어야죠. able이니까요. 됐네. 자, 얘가 두 번째 답의 근거. 뭐야, 그냥 끝났네. 야, C는 그냥 안 읽었는데 끝났잖아. 어차피 맨 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2점인 거예요, 얘들아. 명확하게 포인트가 딱딱딱 잡아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2점이라고. 이런 문제들은 2점으로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3점은 저런 연결 포인트가 떨어져서 연결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한 시각화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뇌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서 우리의 뇌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아낀다.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더 읽을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이제 쉬워졌죠. 그러니까 정답률 30 나올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facilitate는 촉진시키다. generalize는 일반화하다. simplify는 말만 할게요. 단순화하다. cognitive는 인지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constantly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하여. 자, 단어 정도만 잡아 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해석 안 되거나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CT쌤한테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럼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1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해설이 조금 길 거예요. 다른 날보다 조금 길 거라서 만약 혹시 문장 독해 남은 클리닝 시간 동안 못하면 반드시 집에서 꼭 숙제로 마저 채워 오셔야 돼요. 여기 문장 주옥 같은 거 정말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거 내신 대비 때 나왔던 학교들 선배들 다 죽 썼어요. 진짜 어렵게 나와서.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지금 특히 예비고일 이하 학생들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 이거 아마 내신 때 나올걸요? 아주 요긴한 회차일 겁니다. 이때는. When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내 컨선 또 나온다 했지. 이거 관련 있다야. 과학 연구가 걱정할 리는 없잖아, 그지? 관련 있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 연구가 관련 있는 곳에서 있을 때 과학 연구가 관련 있는 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explanatory tales 설명을 하기 위한 tale 이야기는 설명을 위한 이야기란 뜻이죠. are expected to adhere closely 밀접하게 adhere 고수하다 들러붙다 뭔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죠. experimental 실험적인 데이터에 계속 쭉 고수하다 그러니까 여기랑 일관되게 항상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and to illuminate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the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 그래서 어떤 경험에 주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feature 특징들을 집중 조명하도록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뜻이죠. tale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역할이잖아.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그게 항상 반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 연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한 거잖아. 그지? When we neglect the creative contributions of such scientific imagination 이러한 과학적인 상상력의 창의적인 contributions 기여라고 하시면 되겠죠. 기여를 근데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일단 neglect라는 부정어가 무시하다, 간과하다가 나왔으니까 얘를 무시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세모 처리해서 주의력을 좀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such라는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과학의 상상력이라고는 조금 무관해요. 왜 그렇죠? 실험 결과라는 건 imagination이랑 대립되지 않아요? 근데 such라뇨. 여기 지금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예측 가능한 객관적인 패턴 이런 게 나왔는데 imagination이 나오면 안 되겠죠. A는 그래서 1번이 탈락입니다. 이 search 때문에. they construct frameworks 그들은 뭐 테일스 가리키는 거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틀을 구성해준대, 구축해준대.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을 위한 어떤 틀을 구축을 해주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 관찰되고 있는 관계대명사와 것의 의미 있는 설명과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틀을 구성한다? 그러면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이 얘랑 같은 말 아니에요? 여기? 이거랑? 그리고 요거 tails라고 돼 있기도 하고 오케이 B가 가장 유력한 후보죠. 2번, 3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C 제거하셔야겠죠? However 그러나 this paradigm 그럼 앞에 패러다임이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패러다임은 그때 당대의 주류 개념이란 뜻이야. 왜냐면 우리가 패러다임은 그냥 패러다임이랑 콩글리시로 많이 쓰니까 저걸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대의 주류 개념 예를 들면 우리 쌤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혀 위치에 따라서 그 인식할 수 있는 맛이 다르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그거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패러다임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면 돼. 당대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모두가 다 똑같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sometimes 때때로는 conceal은 올리브영 가서 컨실러만 사도 아는 단어죠. 숨기다. 근데 이 개념이 때때로 숨긴데 the fact that 동격 대시죠. 어떤 사실을? Theories, 과학 이론이 are deeply loaded with load가 얘들아 짐을 싣다거든. 이거 듣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렇게 할 때 be loaded with라고 해. 깊이 뭐뭐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론에는 저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막 한가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숨긴대. Creative elements that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s.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태를 형성해주는 이런 창의적인 요소가 한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니까 볼 수 있게 해준다 못한다. 못한다지. 부정어지. 그래서 저는 creative에다 부정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 creative?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할 거야. 자, 일단 2번, 3번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2번, 3번 고르신 분은 일단 뭐 그냥 좀 많이 크게 반성하셔야 돼. 어떻게 일부분이 판단이 안 됐는데 그렇게 확신하고 탁 골라버립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럼 C는 읽었을 거 아니야? B를 고르고 나서 C를 아예 안 읽고 설마 풀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이상했을 거거든. 디스 패러다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당대 주류 개념이 지금 expected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기대된다? 이게 패러다임인데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예상한다는 건 다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expected랑 패러다임이랑 연결되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답은 C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했으면 대박인데 사실 그죠? 자,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내가 이거 대립시켜놨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창의성이 결여된 거잖아. 여러분 요건 그냥 객관성만 있고 창의성은 결여된 거잖아. However, 근데 이게 그래서 그게 없는 줄 알게 한다라는 거니까 컨실이잖아. 요거 그다음에 요거 4번 5번 이것 때문에 정답률 22% 뜬 겁니다. 싹 다 2번 3번을 더 많이 했습니다. 4, 5번보다. 자, an interpretation 아까 나왔던 단어죠. 해석, evidence 증거고요. Scientific explanations do not just relate a chronology of facts. chronology 이거 시간 순서대로 팩트 그대로 그냥 연대순으로 나열한 거 얘기하는 거야. relate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야. 전해주다. 이거 테이랑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연대순으로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왜요? 창의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상상의 창의적인 기여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s as straightforward facts 이거랑 같은 말이죠. straightforward는 그냥 쭉 가면 보이는 거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관적인 사실들을 그냥 해석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면 treat A as B, A를 B로 대우하다, 치부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좀 부정어니까, 그죠? neglect니까. Even worse, 더 최악은 사실들이 그냥 딱 사실만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We can blind ourselves. 우리를 이러한 주어진 모델, 이런 설명하는 객관적인 설명 모델의 한계로 그냥 눈이 멀게 한다. 그것만 보이게 해서 창의성이 없는 줄 안다. 컨시랑 같은 말이죠. 그죠? 컨시랑. 어딘데? 그래서 and fail to note its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in which it is ill applies.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용되는 이런 오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일은 잘못. 형용사 쓰면 아픈, 부사 쓰면 잘못.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 B만 잡으시면 돼요. B는 일단 day를 잡아야 돼요. day. 그죠? 네, 여기 떡하니 있는데요. creative elements.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에 대한 틀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주는데 마치 진짜 이거랑 연결되게 딱 진짜 낚시 잘 해놨죠. 이 문제 진짜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이 lead us to imagine specific kinds of subject matter.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풀어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뭐라 돼 있어? 일단 imagine 있고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관적인 문제를 상상하도록 한다고. 주관인데? 그럼 객관이 아니잖아. 이거랑 다른 거네 지금. 레귤러랑 반대말이잖아. 서브젝트면 상상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지금 안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창의성을
인정을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긍정어잖아요. 의미 있는 설명을 해준 게 상상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더 오히려 뒤에 해석해 볼게요. In particular sorts of relations. sort는 어떤 특정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나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정 종류에 있어서 주관적인 문제를 특정하게 우리가 상상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 라인은 그러니까 테일이라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우리한테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는데, 그게 영감을 주는 것도 역시 크리에이티브랑 같은 말이죠. prove more effect, 오히려 더 효과적이래.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얘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 such scientific imagination이 이거 얘기했던 거네. 그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여기 지금 다 부정이잖아. 여긴 지금 긍정이고, 애초에 얘가 얘 다음에 나오는 게 흐름상 안 맞아요. A, B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랑 결국 such가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그리고 5번이 되는 겁니다. 끝. 야, 이 문제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의 여기만 보고 성급하게 풀고 이해 하나도 안 해서 눈대중으로 그냥 그림 보고 풀듯이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춘 애들을 장렬히 전사시킨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진짜 너무 잘 냈어요. 지금 봐도 감탄스럽습니다. 진짜 딱 정확히 수능스럽습니다. 수능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 3번 한 사람들 오늘 철저하게 반성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나온다고요, 수능 때. 제일 쉬운 놈입니다. 자, 보세요. 상위권은 여기서 시간을 아낍니다. 문장 삽입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문장 삽입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거 아닌 걸 제가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지 보여줄게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크게 아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푸는 수험생이었으면. We encounter contrary claims. contrary 대조되는 이죠. 상반되는 이죠. 우리는 상반되는 주장을 마주친대요.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 자, relate A to B. 그러니까 문학과 행동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서로 상반된 주장이 같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딱 이런 게 딱 그 흐름 지점 저 봐, 전환되는 거 봐. But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반면에잖아. 그러니까 상반된 주장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Literature has historically been seen as dangerous. 오케이, 자, 문학을 dangerous 하다라고 봤다는데. 자, 그러면 on the other hand니까 앞에는 무조건 문학에 대해서 긍정서술이겠죠. 그 딱 지점만 딱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 뒤에는 무조건 문학 안 좋아, 큰일 나, 이런 얘기만 나오면 되겠네. It promotes the questioning of authority and social arrangements. authority는 권위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arrangement, 정렬, 배열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원 다음에 뭐 주임 다음에 대리 다음에 뭐 저기 막 과장 다음에 차장 다음에 부장 막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관료제가 있는데 그걸 막 깨려고 한다든가 그런다는 거 아니야. 권위에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그러한 얘들아, 프로모트가 너네 뭐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여러분, 데인저러스인데 프로모트가 좋은 얘기겠어요? 프로모트는 뭐냐면 앞으로 끌고 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들 다 안 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닥치고 그냥 빨리 와 이러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야, 프로모트. 그러니까 오히려 조장하다, 조장하다는 뜻이야. 난 하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재촉하는 거죠. 부정어예요, 프로모트. 자, 1번 탈락이죠. 상반된다고 했잖아. 근데 온디 아더핸드하고 부정이면 그 앞에 긍정 나와야지. 갑자기 급발진하면 어떡해. 자, 1번은 그냥 광탈이야. 그냥 판단조차 안 해도 돼. 자, theorists have maintained that. 그래서 이론가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 줄곧 지금까지 유지해왔어요. 한 사람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네. Literature encourages solitary reading. solitary는 고독한, 홀로, 혼자서 하는, 혼자서의 독서를 격려해 줬대요. 그리고 reflection, 성찰이죠.
그러니까 혼자 책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래. As a way to engage with. engage with는 the word 관계를 맺다는 뜻이죠. 정관사 더 쓰니까 더 썼으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성찰하고 혼자 읽는 이런 고독한 독서를 관장하는 그런 문학을 줄곧 주장해 왔다는 거죠. And thus counter. 카운터가 카운터 펀치를 때 카운터예요. 반박하다요. 따라서 반박한대요.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그래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문학이 그런 거에 있어서 반박을 한다는 거죠. That might produce social change면 잠깐만 social change? social arrangement에다 questioning 하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얘랑 연결되네. 사회 질서를 questioning 하는 거니까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저거랑 같은 말인데 사회 질서 사회적 변화를 얘기한 거잖아.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싫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슬슬 눈치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독서하고 그냥 나 혼자 반성하는 거 그거야. 이렇게 얘기했네. 됐지? 자,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자 그럼 답은 이제 무조건 2번부터 나오면 되긴 해. 자 그럼 2번 뒤에가 얘랑 같은 말 하는지만 보면 돼. At best. 얘다 at best 나쁘게 쓰면 뭐냐면 기껏해야. 아무리 잘 쳐줘야. 이런 뜻이야. It encourages detachment. detachment은 분리죠. 그리고 appreciation of complex. 복잡함의 인정, 이해 이런 뜻이죠. 복잡함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격려해주고 and worse. 나쁘면 passivity. 수동성이란 뜻이죠. 가만히 난 있는 거야. And acceptance, 수용, what it is.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인다네. 야 잠깐 acceptance랑 questioning 반대말이지.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저거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한 거잖아. 자 그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solitary라고 이게 1번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변화잖아. change잖아. change해서 C 이렇게 해서 알파벳으로 도식화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acceptance면 S죠. 그리고 detachment 분리라는 건 혼자랑 같은 말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나 따로 있는다. 소셜이랑 반대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S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렵단 말이야. 그치? 특히 acceptance는 굳이 함축적인 의미 이해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겉에 드러나는 의미만 봐도 수용인 거면 questioning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자 3번 Plato. 저 플레이토가 플라톤이에요. Banned poets. 시인들을 추방시켰대. 금지시켰대. From his ideal republic. 이거 왜냐면 플라톤이 더 리퍼블릭 공화정이라는 그 책을 써서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쟤들 추방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화국에는 저런 사람은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지금. 진짜로 플라톤이 가고 야 너 꺼져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펼쳤다는 거예요 주장을. 왜냐면 they could only do harm. 잠깐만 do harm이래. 쟤네가 하는 거라고는 해치는 거밖에 없으니까 꺼지라고 했대. 포엣은 그리고 포엣 시인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시인이 결국 뭐하니까 문학이잖아. 문학을 금지했대. 왜? 해만 끼치니까. And novels have long been credited with making people. credited with는 뭐뭐의 공로를 인정하다. 근데 여기 당연히 좋은 얘기겠어요? 함인데요? 그럼 여기 credit도 안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쟤 때문이다라고 탓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making people dissatisfied잖아. 만족하지 못하게 했대.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eager 열망하는 이라는 뜻이죠. something new네. 끝. something new를 eager 열망한다고? 그럼 일단 하나는 확실해. acceptance랑 반대되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그게 지금 부정어로 얘기했지. 이러니까 정답률이 쉽죠. 무조건 3번이죠. 무조건. 뒤에가 확실하게 고정됐잖아요. 왜? on the other hand로 대립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뒤를 안 읽어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제 기억이 맞다면 해석이 조금 빡세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엉클 톰이나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여기 해석해 보시고 안 되는 건 반드시 꼭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 다 설명해 줄게요.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왜냐면 딱히 사실 이해를 할 때까지 읽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면 제가 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하고 작문복합하면 돼요. 자, 얘는 또 정답이 34예요. 자, 이거 좀 많이 빡습니다. 이거 근데 이 지문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지문요. 독해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25년도 수능에 34번에 그 칸트 어쩌고저쩌고 언론에 나온 그 엄청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결이 비슷해요. 이거 안 읽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자, 이거 안 읽히면 수능 때 망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거의 그대로 나와서 이 결이야, 그냥. 이건 독해 연습 꼭 해라, 알겠지? According to Hobbes, 우리 그 윤리에서 배우는 그 홉스요. 자, 얘다 man에다가 a man 이런 식으로 안 했지. 그냥 man 이랬잖아. 그럼 추상적으로 그냥 인간 얘기하는 거야. human being,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인간이라고 해석해야 돼. 인간은 is not a being이잖아. 그럼 이건 존재라는 뜻이야. 인간은 뭐한 존재가 아니다. Can act morally in spite of his instinct. instinct는 본능이잖아.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뭐 할 존재? 뭐 하는 본능? To protect his existence.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투부정사의 형사로 쓰였고, 본능을 갖고 있는 채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래. 뭐의 상태에서? Nature, 자연의 상태에서. 자, 자연의 상태라는 거는 자 아마 답지에도 자연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연은 진짜 말 그대로 니네 그 자연 환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본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타잔 마냥 그냥 진짜 자연 세계에다가 인간 던져놓으면 어떻냐라는 얘기하는 거야. 문명을 이룩한 인간 말고. 그래서 본성인 상태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데 그러면 얘들아 act morally랑 얘는 서로 반의 관계지. 왜? in spite of 뭐뭐라 해도 불구하고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본능이고 도덕적으로 하는 건 그 본능을 거스르고 남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 얘기한 거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래. 그럼 우리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 자, moreover는 게다가잖아요. 자, 게다가면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계속 흐름이 유지될 거예요. Since society is not. 자, 지금 여기서 since는 이유로 해석해야겠죠. 자, 사회가 자연현상이 아니래.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bring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한데 데려오는 자연의 힘이 없대.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naturally.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회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이러니까 내가 독해 많이 하라는 거야. 이런 거 읽어서 저절로 생기지 않음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사회로서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는 건 뭐가 아니다? Mutual affection. affection은 여러분 단어 이거 각주 안 들렸죠? 애정이란 뜻이에요. 상호 애정이 아니다라고 했대요. 상호 애정이 아니니까 여기다 상호 쳐볼까요? 1번 뒤에 hence 따라서라 했네. 따라서 인과관계겠죠? 그러므로니까 the only place where morality and moral liberty. 자 그러면 morality는 이렇게 내려온 거죠. 도덕성. 자 근데 도덕적 liberty는 자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자유지. 그러니까 내 존재를 보호하는 본능을 얘기한 거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리 잡고 will begin to find an application. application이 적용이란 뜻이잖아. application 할 때 그 어플 할 때 그 application이거든. 그러니까 서로를 접목시킨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지점인 유일한 지점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냐? In a place where sovereign은 주권, 자치, 자주 이런 뜻이야. 주권. 그래서 자주적인 힘이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즉 말 그대로 the state,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 두 개가 섞여서 시작될 수 있다. 이 얘기한 거야. 그건 뭐야? 국가가 있어야 도덕성 이 두 개를 같이 공존시킬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 도덕성을 발휘하려면 국가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요 두 개를 연결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야만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1번 탈락입니다. 그러므로가 이렇게 연결됐죠. 홉스는 따라서
홉스가 나왔네. 홉스는 따라서 describes the state of nature as a circumstance. circumstance 나를 둘러싼 상황이란 뜻이야. 그래서 홉스는 이런 자연 상태를 어떤 상황으로 묘사하냐면 인간의 삶이 is solitary, poor, nasty, 고독하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짧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는 거죠. 뭐. 그런 걸로 묘사했대. 다 안 좋은 말이네. poor, nasty만 해도 다 안 좋은 말이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표로 세모 쳐놓게. 자, 자연 상태는 안 좋은 거래. 왜?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사회가 자연현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회로 묶는 거는 서로의 애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좀 재진술한 거에, 그러니까 윗내용 재진술이죠. 자연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2번은 부적절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그리고 게다가라고 했으니까요. 그지? It means when people live.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가리킨 거 찾아야죠. 그러니까 앞에 이 state of nature랑 같은 말인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파워, general 파워가 없이 살면, 여러분 이 일반적인 파워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권력, 공통의 권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국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없이 사람이 살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네이처잖아.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 됐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개판이니까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없으면 자연 상태잖아. 그럼 뒤에 부정하면 3번 답 안 되네. 이거 또 재진술일 테니까. 그래서 they are indeed in a state of war. 전쟁하는 상태래. 그러니까 부정어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보면 성악설이잖아. 성악설. 인간은 애초에 태초에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도덕으로 그냥 통제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홉스가. 됐죠? 자, in other words라고 했네. 그럼 이시 얘기한 게 이거 얘기한 거니까, 그지?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랑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죠. Hobbes accepted that human beings are not social and political beings in a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타고나게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인 이 홉스는 believes. 자,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중간에 삽입해서 부연 설명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ithout the power, 정관사 더 썼지. 권력이야. 그러면 국가 없이는 인간은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 있으면 are anti-social,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and rational based on their selfishness, 자신의 이기심에 기반하여만 합리적이다. 이거 나쁜 말이잖아. rational하고 또 좋은 말 이러지 말고. 흐름이 계속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in the state of nature만 계속 주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5번. It is rather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자, 그럼 앞에랑 반대말이죠. mutual fear. 문제는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 mutual fear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ffection이 아니라 오히려 mutual fear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서로의 상호 간의 공포가 그들을 assemble 한대. assemble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bring them together랑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한 대로 모으는 건 서로의 애정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공포라는 거죠. 왜냐면 그 공포가 결국 이 사람들을, 자연 상태인 이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잖아. 서로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뭉쳤다는 거야. 국가가 생겨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생겨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해서 했다는 거야. 해야만 해서. 너무 쉽죠. 문제 자체는. 자, 내용 아마 저랑 지금 이렇게 해설하면서 쌤이 얘기한 내용 저거구나 라고 아마 이해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읽어서 본인이 읽어서 이해될 때까지 복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한 10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아마 여러분 귀에 피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15번 장문복합에서 제목 문제가 정답률이
16번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은데 그걸 해낸 문제입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이 끝나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16번 특히. The later mutations are introduced. 자, 그 이후에 나중에 돌연변이가 도입될 때, 생겨날 때 the more radical changes occur. 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늦을수록 더 극단적이다라는 거죠. 더 확 변한다. 나중에 생길수록. Why it is impossible for our body.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To copy genomes perfectly. 우리 신체가 genome, 게놈이잖아.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 유전자 복제가 그러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정확하다는 거네. 그치? 2번 고른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잘못된 세포가 생존하는 거. 그게 바로 irresolvable. 난치병이죠. 불치병.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세포가 마치 암 같은 거 결국 뭐를 일으킨다? 불치병을 일으킨다. 4번 Our genes 유전자 나올 건가 봐 이 질문 그지? Surprisingly incompetent at self-correction. self-correction은 교정이란 거, 틀린 거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는 뭐에 놀랍도록 incompetent 무능력하되 자기 교정을 잘 못한다. 그냥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쓸게. What happens when genomic mutations pile up? pile이 더미 쌓아 올리는 거. 자, 그래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유전적 변이라고 할게요. 유전적 변이가 계속 축적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풀어볼게요. In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in our body, 우리 신체에서 게놈 유전자가 계속 복제되면서 there's still about a 70% chance 70%의 가능성이 있대요. That at least 최소 one pair of chromosomes 염색체 한 쌍이 will have an error 오류가 생길 확률 70%래. 복제할 때. 그러니까 복제가 불완전한 거네.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errors accumulate. 그러면 각 라운드마다 70%래 실패할 확률이. 그러면 계속 복제를 해 나가면 뭐 하겠어? 당연히 쌓이겠지. accumulate. 그러니까 A는 맞죠? 70%니까. This is similar to alterations. Alt키 컴퓨터 Alt키 변경이라는 뜻이죠. 변화. 그래서 이러한 in medieval books 중세라는 뜻이죠. medieval.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갑자기 맛이 가는 거야 해석이. 중세의 책에 우리가 이렇게 책의 내용을 바꾸는 거랑 비슷하대. 아니면 비유적 표현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 복제야. 놀아나면 안 돼. 그래서 each time a copy was made by hand. 당연히 중세는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을 손으로 쓸 때마다 당연히 손으로 쓰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활자가 아니니까. Some changes were introduced accidentally.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쩌다 보면 우연히 실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냥 바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전의 심창조 이런 것도 내용이 계속 와전되고 변하는 거잖아. As changes stack up. 얘들아 stack up이 뭐냐면 쌓다야 쌓다 쌓이다. 우리 카드 스택이라고 하잖아. 카드 게임 할 때. 야 이거 선택문의 선지 5번이랑 같은데? 파일업? 그죠? 자, 그래서 변화가 쌓이면 the copies may have acquired meanings at variance with the original. 야, 저 the original이잖아. 그러니까 원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원본이랑 당연히 variance,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쌓였는데. 변화가 쌓였는데 당연히 원본이랑 다르겠지. B는 맞고요. 유사하게 참고로 variance는 변화야. 그러니까 차이. 어떤 게 변해서 차이가 일어나는 게 variance야. 유사하게 genomes, 유전자도 that have undergone, 겪었어. more copying processes, 더 많은 복제 과정을 거치면 wil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당연히 실수가 더 많아지겠지. A의 근거이기도 하겠네. 그지? To make things worse, 설상가상으로 mutations may damage genes responsible for error checking and repair of genomes. 심지어 이런 돌연변이가 계속 미스테이크가 쌓이니까 돌연변이가 이제 심지어 뭐 한다고? 이런 잘못을 확인하고 그 잘못된 유전자를 고치는데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손상시킨대. 자, 그러면 손상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는 애가 손상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further 더 뭐 하겠어? 이런 돌연변이의 도입이 더 가속화가 되겠죠. 얘네까지 손상되니까. 자, C까지는 무리 없이 풀어야 돼요. 자, most genomes mutations do not have any noticeable
대부분의 유전적 돌연변이는 그다지 noticeable 또 나왔네.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런 효과를 갖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돌연변이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쌓여야 된다고 쌓여야 그러니까 그 자체는 차이가 없대 쌓여야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서 고쳐주는 애는 박살내고 그러면 계속 에러는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확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5번의 답의 근거네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만큼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기겠지 쌓이면 쌓였어 그래서 확 변한다는 거잖아. 끝. 답 5번 하시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딴 거 고른 사람들. 자, 그러면 나중에 생길 수? 아니야. 얘 나중에 생기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쌓여야 된다니까. 1번 완전 반대말이죠. 2번 카피 복제하는 거 얘기한 거 아니야. 불량 돌연변이가 없어. 2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3번 잘못된 세포 불치병 얘기한 거 아니죠. 탈락. 그리고 우리가 자기 교정에 얼마나 무능한가? 자기 교정 무능한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쌓여서 손상돼서 사라지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돌연변이 때문에. 당연히 4번도 하면 안 되겠죠. It is just like changing the I for an Y in kingdom. kingdom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I를 Y로 바꾸는 거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킹덤 하는 거야 y가 바뀌어도 그냥 킹덤으로 보이기도 할 거고 i랑 y가 그냥 나름은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음하는데도 킹덤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지? 왜냐면 just like 이건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했으면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i에서 y로 바뀌는 건 이게 뮤테이션 돌연변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uarantee 얘가 앞에 not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 세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readability 읽을 수 있는 가능성, 가독성. 자, 가독성을 떨어뜨리나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아니죠.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해야죠. would not guarantee니까 단어의 가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아니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독성은 계속 보장되지. 큰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not guarantee가 아니라 이게 not 때문에 그래. not 없었으면 guarantee가 맞지. 근데 not이 있으니까 guarantee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오히려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다. 뭐 distort 왜곡시키다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싱겁죠? 그래서 이건 뒤에를 읽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여기서 답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 4번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또 어떤 친구도 있냐면 밑에까지 쭉 가서 A, B, C, E가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뭐 4번이겠지 하고 그냥 때려 맞춘 애들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단지 그러니까 뭐야? 킹덤이라는 이 생소한 그 예시를 통한 설명을 딱 나왔을 때 얼어붙은 거지. 해석 제대로 안 하고 like니까 얘랑 같은 건데 그냥 연결만 잘했어도 노티셔널 리더빌리티가 같은 말일 텐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뒤에는 읽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과학침은 그냥 나오면 괜히 쪼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역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lineage 이거 그 아저씨들 헌장하는 그 lineage 게임이잖아. 혈통, 적통, 개통이란 뜻이야. 혈통. 또 어려운 거 있나? differentiate는 차별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 state는 상태라고 하면 되고 inherit 물려주다, 물려받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패치는 그 우리 벨밴드 같은 거 붙이는 그런 패치 덧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좀 역시 해설 좀 길었죠. 자,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남았을 텐데 얼른 가서 조금이라도 클리닉룸으로 돌아가서 CT 선생님 지도하에 문장 독해 꼭 하시고요. 그리고 못한 건 꼭 숙제로 마저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